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국회에선 검찰 개혁을 외치며 나홀로 외로운 싸움을 자처하고 현재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이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다른 국가의회에 맡기는 방안. 이것이 검찰에게 본질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여성자율방문대가 몇 분이에요? 22명이었어요. 여기서 지역구에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기도 하며 세심한 법안으로 진료 사각지대와 범죄 사각지대까지 해소한 주인공. 우리 어머니는 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백내장 수술 다 하죠. 거진 다 해요. 짜장하고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떡. 맛있게 드세요. 국민 지킴이 황운하 의원을 만나본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지역구는 대전 중구로 대표적인 명소는 근대 건축물을 자랑하는 시립미술관 창작센터,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토요 문화마당 축제가 유명하다.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 대전 중구, 그곳에서도 특별히 찾은 곳이 있다. 이게 2008년도여서 벌써 14년 전 일인데 그때만 해도 여기 양쪽으로 이른바 성매매업소들이 쭉 있었어요. 예. 옛날 그 성매매업소에 좀 그 낡은 건물들이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사무소. 바로 대전 중구 유천동이다. 국회 바쁜 일정 중에도 수시로 둘러볼 수밖에 없는 이유. 경찰 황운하가 쓴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 유천동 88번지에서 여기가 유명한 성매매 집결지였습니다. 그 성매매 집결지가 2008년도 제가 중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곳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당하고 엄청난 그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단속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매매 집결지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일명 텍사스 촌이라 불린 대전의 대표 성매매 집결지였던 유천동. 2008년경 당시 중부경찰서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제보를 받고 종합정비대책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유착됐던 경찰관이 많기 때문에 업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이 크게 흔들리고 경찰이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이고 또 그 여러 가지 회유, 협박, 방해 또 저를 향한 직접적인 협박도 많았거든요.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암묵적 용인 관행 청산, 완전 해체를 목표로 강력 단속을 이어간 황운하 의원. 그 결과 근 1년 만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해체된 첫 사례로 꼽히는 유천동. 예전에는 이런 술값 시비라든지 그런 알게 모르는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해가지고 폭력 신고도 거의 없어요.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38선이다. 넘어올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환경 정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지금도 아마 그 시절이었으면 제가 여기를 못 넘어왔을 텐데 이 38선을 지금 넘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경찰대 일기 출신으로 35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강렬한 발자취를 남긴 황운하 의원. 그 덕분일까? 보수 텃밭으로 통하던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제가 경찰관으로 살아왔던 길이 크게 보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좀 담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검찰을 개혁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방안,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찰관으로 살아왔거든요. 경찰의 동료나 후배들이 이제 경찰에서 그만큼 싸웠으면 됐으니 이제 국회에 가서 입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어달라. 그것이 옳은 선택이겠다라는 권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구 의회를 찾은 황운하 의원. 중구청 예산 편성 때문이다. 여기 아저씨. 네. 의장님 여기 아저씨.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정 분석은 중요한 일. 지역민의 대표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찾은 것이다. 우리 중구의 2023년도 예산 편성 주요 사업들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기초의회와 또 우리 국회가 서로 협력해서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 중구민들이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재정 활동에 대한 정보이기도 한 지역 예산.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180억이에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도 대전 중구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고.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국비 50%에 지방비 이제 50%인데 12, 25, 구비 25 이렇게 가나요? 그 정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꼭 되면 좋겠네요. 새해에도 지역구 살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황운하 의원이다.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옛 충청도청 부지. 이게 도청인데 1930년대 진 거라고. 이 건물이 요 무늬가 이게 요 무늬 이런 것이 1930년대 일제 때 진 건물에 붙어 있는 그 문양인데 이것이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의 원도심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옛 충남도청 부지를 대전 지역 최초의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전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입니다. 과거 대전의 중심지로서 영화를 누렸던 대전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어느 순간 원도심으로 쇠락했습니다. 이 중구의 옛 영화를 되살리는 것, 즉 중구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 중구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구 지역구 의원이고 또 중구의 고향을 둔 저에게 큰 숙제, 첫 번째 가는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숙제이죠.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대전 중구, 그것을 목표로 중구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구 발전을 위한 저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 일정. 이번엔 재개발 동네에 위치한 지역 자율방범대 본부를 방문했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민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치안에서 가장 으뜸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나라 택할 때 대한민국을 택하는 거예요. 경찰 재직 시절부터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치는 이들을 고맙게 여겨왔다는 황운하 의원. 대한민국 치안이 지금 세계 으뜸 치안인데 이 중에는 자율보험대 활동분들의 숨은 공로가 있습니다. 경찰력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도 경찰력이 1인당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적은 거죠. 1인당 담당 인구가 많은 것이고 경찰관 숫자가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 공백을 자율방문대 여러분들이 메꿔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마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자율방문대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작년에?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하는 순찰,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사랑해요. 이런 거 해놓으니까 좋다. 우리 여성자율방문대가 몇 분이에요? 22명이요. 22분. 예. 근데 지금 안 오는 분들은 오늘 출근하는 사람, 또 아파서 있는. 황운하 의원에게는 시민들과의 또 다른 소통 창구이기도 하다. 이 자율방문대 여러분들과 합동순찰하면서 이분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듣거나 또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서민들의 현재의 어떤 그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합동순찰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중구 10경 중 하나인 보문산. 황운하 의원은 매주 주말 아침마다 이곳을 찾아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구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전이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그 문제는 이제 대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대도시의 그 원도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예요. SRT에서 대전을 그냥 지나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서지 않고 예, 예.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맞아요. 어떻게 대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대전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사통팔달의 중심지여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교통수단이 다 대전을 지나가는데 즉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보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축이 돼요. 시간이. 산책을 같이 하면서 산을 오르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또 저희 이야기를 의원님께 나누고 의원님께서는 저희의 생각 외에도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벽이 허물어지고 더 많은 생각을 서로 간에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소통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황운하 의원.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발의한 법안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전의 한 동물원. 동물병원 개설 자격에 지방 공기업을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덕분에 대전시 테마파크 내 동물병원이 개설돼 수술, 치료 등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에 가결된 법안들을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호수를 위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뜻깊다고 한다. 심한 경우 스토킹에 의한 살인 등 그런 중범죄가 저질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경찰에 있을 때도 이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질적인 스토커들을 고작 경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스토킹에 대한 입법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온 이후에
이것은 제가 반드시 입법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그때 국회의원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낄 겁니다. 또한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 중점을 둘 법안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꼽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의 검찰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나누어서 검찰권 중 수사권을 분리해 내어서 이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것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밥을 거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좌진들하고 국회의원회관 인근의 맛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미입니다. 일미. 식당 이름도 그러고 보니까 일미네요. 아주 맛집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맛있는 요리는, 음식은 함께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지인분들 3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요리가 다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연포탕입니다. 여러분 연포탕이 어떤 요리인지 아시나요? 연포탕은 살아있는 낙지를 이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살아있는 낙지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좀 잔인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살짝 눈을 감으셔야 되고, 그때 낙지가 밖으로 막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탈출하려는 낙지를 다시 안에다가 생포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드셔보실까요? 국물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그때 낙지를 살짝 데쳐가지고 너무 오래 끓이면 딱딱해지고 낙지의 그 고유의 쫄깃쫄깃한 맛, 이 맛이 사라집니다. 자, 이때 먹어야 돼요, 이때. 자, 이거 과일 어디 갔어, 과일. 낙지를 삶아 먹이면 쓰러졌던 황소, 지쳤던 황소가 뻘떡 일어난다는 그 속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낙지를 먹어보니까 낙지가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자, 이제 낙지를, 저는 그 초장이 입맛에 맞는데 여러분 이제 고추냉이 간장이나 초장 뭐 아무거나 찍어서 드세요. 저는 초장을 찍어서. 밥 드실 분 지금 밥 시키겠습니다. 먹어야 돼. 아주 낙지가 적당하게 익혀졌어요. 최고. 이거 낙지 많이 먹고 힘 많이 내서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 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경찰서에서 국회로 간 국민지킴이 황운하 의원에게 묻는다. 충성! 저는 유천 이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유천동에 아파트가 없고요. 지금 짓는 거는 거의 빌라들만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모자라고요. 그리고 또 요 철길 옆으로 그 아파트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보통 재개발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그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계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낡은 주택들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런 방안을 통해서 공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중구 문화 1동에 살고 있는 이민욱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문산을 자주 등산하다 보니까 여기 전망대가 있었는데 전망대가 지금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예정인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해서 좀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목조 전망대 계획을 세웠었고 다행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서 친환경 목조 전망대를 만들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예산 65억을 받아왔고 그 예산으로 목조 전망대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의 목조 전망대가 될 것이고 이건 약 55m 정도의 친환경 목조 전망대인데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변화 코스로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지역구. 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황운하 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음식 배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봉사자들. 황운하 의원도 손을 보태고 있었다. 아주 짜장면 맛있는 냄새 나네요. 이게 맛집 어르신입니다. 맛집 사장님. 어느 것 하나 서운함 없이 담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함께요 봉사단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싸가지고 가시면 그걸 아껴서 조금씩 드시고 하면서 며칠을 드시더라고요. 황운하 의원은 무료 급식, 물품 기증 등 틈틈이 봉사활동을 돕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 계셨어요? 그동안에? 네. 오늘은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아직 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수술했어. 무슨 수술? 백내장? 예, 백내장. 어유 백내장 수술 다 하죠. 예. 그러니까. 백내장 예. 거짓 다 해. 거짓 다 해요. 다 싫으셨어요? 예예. 아이고 너무 감사해. 오늘은 이제 예. 짜장면하고 예. 짜장하고 그다음에 빵, 예. 그다음에 떡. 지금은 오지 않을 거예요. 좀 와요. 좀 오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맛있게 드세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인생 2막을 올린 국민지킴이 황운하 의원. 변함없는 굳건한 행보를 기대해 본다.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이거 다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옛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갑죠. 모처럼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 만나면 엄청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